자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라.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머릿속의 목소리,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반박하고 사실을 확인하라. 당신은 난 농담에 서툴러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농담을 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난 함께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비약될 수도 있다. 이런 자기 대화는 당신이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 있을 때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할 때 압박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 난 못해, 난 아니야, 난 안 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보자. 특정한 상황이었다거나 자신을 규정하는데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자기 대화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라. 제한적 신념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저지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일단 인지하고 나면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의견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견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머릿속 목소리를 파악하면 되받아치도록 하라. 나는 항상 이런 일은 망쳐놓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과거에 이런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 그런 의견은 접어둬 라고 반박하도록 하라. 제한적 신념의 횡포 중 하나는 명백히 틀린 믿음일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서툰가? 정말로 그룹을 잘 이끌지 못하는가? 정말로 어느 자리에서건 가장 재미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 몇 번이나 처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 제한적 믿음은 감정이 너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자아와 싸워 대체로 이기곤 한다. 하지만 이런 자기 대화 가운데 현실에 근거한 것은 얼마나 될까? 흔히들 두려움을 느끼는 대중 앞에서 연설한 경험을 생각해보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기분이 어땠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생각해보라. 단상에서 청중의 야유를 받았는가? 연설 후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놀리고 연설이 형편없었다고 말했는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제한적 신념 뒤에 숨겨진 사실을 검토할 때는 당신이 그 분야에 정말로 한계가 있음을 입증해줄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 그 증거마저 머릿속의 소음에 의해 오염된 것은 아닌지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자. 당신은 그것이 제한적 신념임을 확인하고 사실 검토에 들어간다. 그 결과 압박감에 사로잡힌 순간 종종 긴장감에 굴복하기는 했지만 그랬을 때도 결과가 처참했던 적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성공했던 때가 몇 번 있었음을 깨닫는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비틀거렸던 때보다 성공했던 때가 더 많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내야 할 때다. 이때 새로운 신념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100% 승리할 수 없고 몇 번이나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믿음을 대체할 이 새로운 믿음은 전적으로 사실이며 다음에 당신에게 위기가 닥칠 때 훨씬 건강한 마인드셋을 갖게 해줄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의 힘. 흔히들 I am. 이 말이 영어에서 가장 짧으면서 가장 강력한 두 단어라고 말하는데
이 두 단어 뒤에 무엇을 붙이는가가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 또는 습관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이루고 싶지 않은 목표 또는 습관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할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만약 이제껏 자신이 느리거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왔다면 이제는 그 말 대신 나는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자신을 인식한 방식대로 행동한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다. 그 힘을 당신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라. 행동하게 만드는 습관 설계. 먼저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기. 일을 끝내는 걸 상당히 자주 힘들어 한다면 대개는 스스로를 책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도움이 되기보다 자신을 힘들게만 할 것이다. 알다시피 미완결 과업은 뇌에 긴장을 조성한다. 여기에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더해지면 과업의 완수가 더 어려워지고 자기만 더 비참해진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도록 하라. 자책한다고 나아질 것은 없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업을 아주 잘게 쪼개 성공을 가져올 습관을 만들 방안을 찾는 것이다. 하루에 한 걸음, 일을 잘게 나눠라.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습관의 디테일의 저자 포그 박사는 20년 이상 인간의 행동을 연구했다. 그 결과 장기적인 인간 행동의 변화는 단 3가지 경우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첫째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필요하면 언제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두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셋째는 포그 박사가 걸음마 떼기라고 이름 붙인 점진적 발전이다. 이 중에서 3번째, 점진적인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자. 정말 지금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간단한 간식거리를 주고 조금 있다가 저녁을 준비하라. 다음 달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강연을 해야 하는데 그 원고를 쓰기가 어려운가? 지금은 원고의 골자만 적어라. 경제학 수업에 읽고 갈 자료가 너무 많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딱 1장만 읽겠다는 목표를 정해라. 현명한 왕실 고문처럼 하루하루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2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걸 제시해서 과업을 완수해가며 승리를 맛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국에는 더 많은 걸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미 주방에 있으니 저녁 식사를 만들어버리는 건 어떨까? 강연 원고의 골자를 순조롭게 썼으니 초안을 몇 페이지 더 작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경제학 교재의 1장을 읽으니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고 책도 이미 펼쳐놓았으니 몇 장은 더 읽을 수 있다. 미루고 있는 일을 잘게 나누면 완수할 수 있는 길이 명확해진다. 그 일을 끝낼 때까지는 마음이 편할 수 없으므로 완결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도록 하라. 어디선가 시작하라. 어디든 좋다. 그 일 전부를 해낼 에너지나 동기가 없더라도 일의 완수를 위해 시작하라. 안도감에 감사할 것이다. 실천 포인트. 중요하지만 그동안 미뤄온 일을 생각해보자. 어떤 일인가? 어떻게 하면 매일 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행동들로 나눌 수 있을까? 습관의 고리를 만드는 자동 조종 모드. 작고 간단한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한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핵심이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의 40에서 50%가
습관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많다. 우리 삶의 절반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자동성에 지배된다는 뜻이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건강한 습관 한 가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 작고 간단한 변화를 시도해보라. 매일 하는 일을 바꾸겠다는 결심 없이는 결코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우리의 일상적 결정과 습관은 행복과 성공의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끈기가 있으면 습관을 만들 수 있고 한결같다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 서서히 작은 습관이 늘어날 수 있다. 모든 전문가가 한때는 초보자였음을 기억하라.